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첫 번째 북미 접촉은 다시 탑다운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고 김정은 위원장은 편지에 적힌 흥미있는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의회신문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공습 개시 10분 전에 공습 명령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사이버 공격 명령을 했지만 이란은 미국 공격이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도 제안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은 여전합니다. 어제부터 불법 체류자 수백만 명을 잡아내겠다던 대통령이 2주일 연기할 테니 그 사이 의회에서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2주일 뒤에도 대통령의 계획은 집행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는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윤리적 파산이라면서 드리머들은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한 이민 정책안을 내놨습니다. 버니 샌더스 예비선거 후보는 사립학교 등록금 융자액까지 모두 탕감한다는 교육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용은 주식과 채권 거래 비용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또 나왔지만 역시 대통령 지지 계층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는데 대통령은 만난 적도 없는 여자가 돈벌이 하려고 자신을 음해한다고 비난합니다. 미국의 여러 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논란이 될 만한 상표권 등록을 인정했습니다. 부도덕과 스캔들이 된다는 이유가 표현의 자유를 누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전자담배 금지안은 나쁜 정책일 뿐 아니라 공공건강에도 나쁘다고 LA타임스가 사설에서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미국이 주말이었는데 그 주말 동안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하얀색 저고리는 아니고요. 공장을 방문할 때라던가 그런 때 가끔 입죠. 그 긴 팔에 옷을 입고 뒤에 보면은 아버지인 김정일과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함께 서 있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읽고 있는데 편지 약간 비쳐요. 미국의 이제 국가 도장도 찍혀 있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그 사진을 노동신문이 실었는데 사진과 함께 아주 짧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핫 이슈가 됐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펜팔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의 편지 주고받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신문이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미 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어 왔다. 제목이에요. 조선 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어 왔다.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훌륭한 내용, 흥미로운 내용, 심중히 생각해 보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한국에서 상상들이 나왔고 예상들이 나왔는데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이후에 첫 번째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그 발전적인 그 조치가 다시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 오고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보냈지만 그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스마트한 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은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 쪽에 줄을 서라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갔는데 중동에 가기 직전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다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 주말에 일본에서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그리고 한국을 방문을 해서 특히 이제 비무장지대를 가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장밋빛 예상 내지는 바람이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면 어떨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실은 알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며칠 시간이 남아있고 항상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상황이 최종적일 때 결정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힐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DMZ를 방문을 할때 뭔가 그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와 루머와 희망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같은 계획은 없다 하는 게 더 힐이 파악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이란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많이 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란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고도 연관이 되고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는 이란 쪽에서 보고 있는 것도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찰기 드론을 이란이 격추시켰다 해서 뭐 공습해 하다가 공습 10분 전에 공습 명령 취소, 나중에 취소한 이유는 인명사상이 있다는데 어찌 공습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는 미국의 그 드론을 공격한 그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미사일 같은 거 전부 관장하지 않겠어요? 그런 시스템을 컴퓨터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에서는 그 공격이 실패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라켓이라든가 미사일 컨트롤 시스템을 미국 사이버 사령부에서 공격을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강화할 대로 다 강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과 마찬가지죠. 더 이상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 사이에 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라든가 아니면 그 지금 미국과 굉장히 친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지금 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줄을 서달라.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과 아주 그 오랜 적이기 때문에 서로 그 지역에서 파워를 가지려고 하니까 이란은 뭐 예를 들어 예멘의 반군을 지지를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예멘 정부를 지지한다던가 여기에는 그 종교적인 차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또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말 카쇼기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살해에 사우디 왕세자가 개입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필요도 없다.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가 그쪽 지역으로 가지만 원래 미국에 줄을 섰던 국가는 줄을 설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그렇지 않는 그런 일을 할 텐데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오늘 아침에 북한과 이란을 굉장히 많이 그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의 경제 제재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아무 조건 없이 또 대화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심지어 공습 명령까지 내리기도 했지만 워낙에 그 전쟁 비용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계산됐었던 공습 명령하고 취소한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일이고 다만 이란도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가 좀 프로페셔널리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란 같은 나라는 미국을 적으로 삼아서 수십 년 동안 좀 일관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막상 대화를 했을 때는
북한처럼 뭔가 이란에 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 하는 이 부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강이 최고예요. 제가 요즘에 치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목과 코에 문제가 생기니까 딱 그 다음까지 연결이 돼야지 예쁘게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아주 몹쓸 정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스턴 글로브에 보니까요. 니알 포거슨 씨라고 이분은 후버 인스티튜션이요. 스탠포드에 있는 그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하는 글을 아주 길게 썼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게 가만 보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불과 몇몇 커멘테이터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인 문제를 잘 처리한다고 크레딧을 주고 있지만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무역 관세 같은 거 붙이는 것 정말로 중국의 나쁜 습관을 바꾸게 하고 있고 또 중국의 테크놀로지와의 전쟁 같은 것도 중국 화웨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공지능 업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 번째는 중동 정책도 이란을 그렇게 압박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얘기요. 네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방준비제도 특히 이제 제레미 파웰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압박을 하면서 이자율을 계속 내리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자율 다 내려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마켓도 좋아하고 마켓이 좋아하면 소비자가 확신을 갖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중동 정책도 대통령의 사위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는데 이 사위는 아직까지 좀 심각한 그런 평화 정책 안도 내놓지 못해서 다음 주에 아마 내놓을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찬사를 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전해드린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라디오 호스트였고 또 한 사람은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었는데 제가 빼려고 해서 일부러 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왜 중국과의 관세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좀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도 좀 비슷한데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를 내가 재선되면 암도 다 치료하고 에이즈도 다 치료하고 매니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라는 구체성이 빠져 있는데 좀 비슷하게 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난주에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 컬럼리스트가 쓴 걸 보니까 본인의 언니 쿠키라는 이름의 언니도 그렇고 엉클 패트릭이라는 엉클도 그렇고 두 사람이 그렇게 당파적이지도 않고 미국 정치에 큰 관심을 보였던 사람도 아니고 어떤 때는 민주당에게도 투표하고 어떤 때는 공화당에도 투표를 하고 언니는 특히 2008년도에는 오바마에게도 투표를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팬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재선에 나간다는 플로리다주에 연설을 했었을 때 언니와 삼촌이 도대체 숨도 쉬지 않고요. 전화를 걸어서 나 누구다 하이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너 봤어? I love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은 미국의 중간층, 그러니까 이제 백인이에요. 이 패기 누난도 백인이고, 그런데 엉클은 아이리시계 백인이고요. 그 백인 중산층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가이가 내 말을 해주고 있다. 그것 자체에 너무너무 감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때 이 패기 누난이 얘기를 하면 이런 위험한 이런 부분이 있다. 패기 누난도 공화당이에요.
뭐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였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니야 중요한 때는 대통령이 다 알아서 대통령 주변에 장군도 있고 자문들도 있는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 나는 너무너무 좋아. 이 가이 너무너무 좋아. 너도 좋아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단단한 지지 기반의 그 애정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어떤 잘못을 저지르던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요즘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하나는 이란과의 이 같은 그 협상 같은 것은 이란이 지난번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많은 것을 이미 배웠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기 때문에 별로 특별하게 그 이란이 더 이상 제재받을 것도 없어 보인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26일, 27일, 28일 전부 그 중요하겠는데요. 내일 모레부터 민주당의 대선 후보 토론이 하루에 못 하고요. 또 한 사람이 저도요 했는데 조 세탁이라고 전 그 해군 장성이었네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하원 의원 출신인데 24번째로 저도 예비선거 나갑니다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에 나누어서 24명 다 나갈 수는 없고 20명을 추려서 한 번에 10명씩 지난번에 그 공화당 예비선거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몇 명이었었죠? 16명인가요? 17명이었던가요? 그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대단했었죠. 정치 경험 전혀 없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 뭐 정치 그 가문에 누구도 떨어뜨리고 신의에 누구도 떨어뜨리고 노련한 누구도 꼼짝 못하게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10명씩 나눠서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틀째인데 아마 이날 그 샌더스 이런 사람들도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전에 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벌먼트주의 무소속이고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과 같이 싸웠었고 이번에 이제 또 나가는데 이 버니 샌더스가 오늘 아침에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보다도 더 강한 대학 학자금에 대한 그 융자를 탕감해준다 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그 학자금 빚이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모든 그 공공대학교 뭐 커뮤니티 칼리지 뿐만이 아니라 뭐 프라이빗 칼리지라든가 대학원에도 이제 그것을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프리로 한다는 거예요. 고등교육을 프리로 한다 하는 얘기인데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아니면 지금 그 줄리안 카스트로 같은 사람도 예비선거 후보로 나오면서 엘리자베스 워렌도 하버드 대학교 법대에서 일할 때부터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굉장히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자금 같은 것 본인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내놨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 버니 샌더스 안이 좀 더 말하자면 급진적인 겁니다. 그러면 1조 6천억 달러라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항상 그 비용이 문제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금 버니 샌더스 후보는 투자에 관한 세금 또 뭐 그 투자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투자가 있겠는데 뭐 채권에 대한 투자, 뭐 주식에 대한 투자, 어쨌든 투자에 대한 세금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2조 달러 정도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버니 샌더스의 계산이고 벌써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그 트랜잭션 피 같은 것이요. 본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금을 내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세금 정책과는 반대로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뭐 기업세라든가 이런 그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안 내게 하는가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요. 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이거 안 되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모든 미국 사람을 돕는 거다. 특히 그 미네소타의 하원 의원, 뭐 머리에 스카프 두르고 다닌다고 팍스에서 많이 야단맞고 있어요. 미국적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 사람 미국 의원 하면 안 된다. 소말리아 출신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한 오마르도 나도 학자금 빚이 있는 4,5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지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급진적이어서요. 요즘 민주당이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디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겠는가 하는 소리 많이 나옵니다. 또 바이든 후보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 겨뤘을 때 더 가능성이 높다, 당선될. 이렇게 현재까지는 아주 멀고 먼 얘기예요. 지금 1년도 더 남았으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애미 헤럴드에 기고문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이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이애미 이제 그쪽에 가게 되니까 사흘 뒤에 27일 날 뭐 거기서 뭐 토론도 있고 하니까 마이애미 헤럴드에 기고문을 보낸 건데, 더군다나 딱 그 시의 적절한 거죠. 원래 예정대로라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뭐 시카고 이런 대도시, 휴스턴 이민자가 많은 그런 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며칠 전에 얘기했던, 특히 이제 그 추방 명령을 받고도 숨어서 지내는 뭐 얼만큼을 타겟으로 하고 몇백만 명을 내보내겠다, 이민 관세국을 시켜서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어제 시행될 예정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젯밤까지도 뭐 그렇게 할 것처럼 하더니 뭐 그제 밤 늦게든가요, 어제 아침이든가요, 그제 밤 늦게였던 것 같아요. 그제였던 것 같아요. 아니다, 2주일 미루겠다. 2주일 미루는데 그 2주일 안에 난민 문제고 장병 문제고 공화민주의회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의회가 알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2주일 뒤에 다시 이 안을 집행을 하겠다. 지금까지 안 됐던 게 2주일 안에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공화당이 상원, 하원, 백악관 다 장악하고 있었을 때도 이민안이,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또 오바마 시절에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머들에게 어렸을 때 본인 모르고 엄마 손 잡고 와서 지금 뭐 30살이 되고 28살이 되고 심지어는 본인이 불법 체류자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젊은이들은 일하고 또 세금 내고 하니까요. 뭐 미국의 시민권자까지 될 수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이민자들이 많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이런 도시에서는요, 아무리 이민 관세국 직원이 와도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지역 경찰이라든가 그런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색출인데 색출이 되겠어요? 이 지역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을 때부터 이것은 집행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이민 관세국 직원조차도 모자라요. 직원도 많이 늘리고 그러려면 또 돈이 또 어디서 나와야지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주일 뒤에 대통령이 만약에 또 시행하지 않으면, 시행한다 하더라도 샘플로만 시행을 할 것 같고,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겠죠. 이번에는 의회 너희들이 안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했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때에 조 바이든 부통령은 마이애미 헤럴드 전 부통령이요. 그 기고문을 써서 지금 미국의 이민 정책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정책은 윤리적으로 파산되고 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민 시스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국경 강화는 어떤 형태로든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민주당에서도. 그런데 대통령은 벽을 쌓자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주로 벽보다는 스크리닝하는 것이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스마트 인베스트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해야지 된다. 이게 조 바이든이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는 뭐 항구나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기도 하고요.
해서 조 바이든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라틴 그 커뮤니티의 존엄성에 완전히 폭력을 휘두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린이들을 뭐 세장 같은 데다 가두고 대통령이 은근히 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백인 유권자들 앞에서 많이 하잖아요. 뉘앙스도 풍기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해서 그 백인 남자인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이 이민과 연관해서 은근히 그 윗바닥에 인종차별을 깔고 간다.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 미국의 가치가 아니다 하는 기고문을 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저도 그냥 짧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주인공이 처음에는 활자 매체에서 이제는 오늘 아침에는 뭐 여러 그 케이블 텔레비전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작가예요. 이쥔 캐롤이라는 작가이기도 하고 뭐 에스콰이어 이런 잡지에 누구를 인터뷰해서 기사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여성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뭐 전 그 미디어에서 일하다가 지금 역시 성추행 문제로 그 자리를, 최고 그 책임자 자리를 그만두고 한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1995년인가 96년인가 뉴욕의 백화점에서 자신의 몸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몸을 담갔다는 겁니다. 그 백화점의 그 드레싱 룸에서 타이도 메고 코트도 입은 채 바지 지퍼만 내리고 그렇게 했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내가 언제, 난 그 여자 알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잡지 그 뉴욕이라는 잡지가 아주 하이 퀄리티 그 잡지잖아요. 거기에 그 글을 쓰면서 대통령과 함께 찍은 그 사진까지도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나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여자인데 책 써서 책 많이 팔려고 한다. 이게 대통령의 답변이고,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여성에게 대통령의 흠집을 그 내려고 한다고, 대통령에게 지금 뭐 당신 죽을 줄 알아 하고 그 죽음의 협박까지 하고 있다. 오늘 그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가는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남자 작가들은 이런 것을 쓰지 않는다. 그런 일을 별로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 뭐 지금도 아름다워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는 뭐 더 많이 청초했겠죠. 젊고. 정치적으로는 난 정치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후보들이 누가 누군지 이름도 나는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정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이런 그 여성에 대한 문화, 이것은 아니다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 여성이 16번째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얘기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너는 깨끗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그 방어하는데 정말 급급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조 바이든이 그랬던가요? 누군가가 그랬는데, 아마 이렇게 나가다가는 미국이 뭐 10년 내지 15년 안에 3등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다른 인종이 다르다던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든가, 가난하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뭐 쉿홀이라는 표현을 쓴다던가, 또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다던가 하면은 가망이 없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좋다고 하니까요. 이게 서로가 그 DNA가 다른 건지 아니면 도덕적인 기준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다 그렇잖아. 너도 그렇게 살잖아. 너도 그렇게 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이나 또 다른 사람을 부추기는 그런 것을 관대하게 그 받아주는 사람, 무조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만 봐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정책이 진정성이 있겠어? 결국은 그 정책이 주요하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그 화합을 할 수가 없다. 차라리 다르다, 달라서 이렇게 서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서 한 가지는 있죠. 개인이라면,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저작거리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자그마한 회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회사의 부서의 그 부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회사의 큰 어떤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도시의 또 카운티, 주정부, 연방정부 최고, 세계에서 최고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점잖은 표현과 점잖은 마음을 그 바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도 무리입니까?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이 미국이라는 게 오늘 또 한 번 증명이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요, 발음을 하자면 그 발음이 좀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상표권 등록을 하급 법원에서 막았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것도 6대3, 찬성이 6이고 반대 3인 겁니다. 디자이너 그 에릭 버네티라는 이 사람이 본인의 그 옷 상표를 여러분들께서 발음해 보세요. FUCT라고 하니까 뭐 하급법원 기타 등등 사람들이 상표권을 등록을 할 때 미국의 그 예를 들어 아주 부도덕하다거나 스캔들이 있을 만한 그런 상표권을 등록해 주지 않거든요. 물론 티셔츠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써 있지만 그 티셔츠에 써 있는 문구하고 상표 브랜드 자체는 다르잖아요. 뭐 무슨 브랜드 하는 해서 상표권 등록할 때 그 같은 그 규제 금지안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고소해서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갔더니 FUCT 사람들은 음탕하다. 예, 음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FUCT가 발음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게 아니라 Friends you can't trust. 믿을 수 없는 친구들의 약자예요. Friends의 F자고 U의 U고 YOU를 U로 그냥 써서요. can't의 C, trust의 T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 발음 그 되게 FUCT를 그렇게 한 거지라고 했는데도 연방 대법원이 이것을 승인을 해준 것은 결국 뭐냐면요. 정부가 상표권에서 뭐 부도덕하다던가 스캔들이 있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또 표현의 자유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은 사우스다코타에서도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거기서 발행되는 아르고스 리더라는 신문. 제가 사실은 이 기사가 눈에 들어온 것은 아르고스 때문이었어요. 뭐 눈이 100개도 넘는 수백 개인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 때문에. 역시 그 연방 대법원 관련인데 이 신문사가 농무국에 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부에서 보조하는 서플멘트 그 영양 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 했더니 이 연방 농무부가 적당히만 주고 다 안 준 거예요. 어쨌든 그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신문사에서는 그 연방 보조금에 대해서 납세자가 연간 그 소매업소에 내는 돈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결국은 그 농무부의 요청이라든가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뭐 신문사 한 군데에서 달라고 했다고 조보를 타면은 자꾸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거부를 했었고 연방 그 대법원에서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이렇게 그 밖으로 세워나가게 하다간 그 회사에 해가 된다 하는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뭐 그런 것이기도 하죠. 지금 보수 대법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거 전해드립니다. 당연히 뭐 클리어런스 토마스라든가 사무엘 얼리또, 브렛 캐버나우 최근에 대법관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업체의 편을 들었죠. 제가 아르고스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바쁜 중에도 아침에 이제 바쁘잖아요. 새벽에 제가 혼자 일하니까. 그런데 이 아르고스가 그 제우스와 헤라 왜 그렇게 그리스 신화에서도 남자들은 그렇게 바람을 피나요? 제우스가 지인이 다르다고 하니까요. 제우스가 이제 바람 피는 거 감시하라고 눈이 수백 개인 아르고스에게 헤라가 그 명령을 내렸잖아요. 헤라의 시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아르고스가 눈이 그렇게
많으니까 잠잘 때도 눈 몇 개는 뜨고 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제 다른 누구와 연애를 해야 되는데 아르고스가 저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헤라의 그 시선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해서 헤르메스를 보냈죠. 헤르메스가 그 무서운 그 괴물 거인 아르고스를, 그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 피리를 불어서 결국은 눈을 감고 잠들게 했다. 제가 사실은 뉴스가 선택될 때 이렇게 해서 선택되는 것도 많아요. 물론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여러 정부를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제재안도 조금 전에 또 발표를 했고, 그런데 러시아의 경우도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안 한다 하면서 어느 정도는 오바마 시대에 했었던 그 제재를 유지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도 요즘 그 러시아 그 마켓이라든가 주식이요, 또 러시아 그 루블화도요, 지난 한 10개월 사이에 미국 달러 대비해서 지금 가장 가치가 높다고 하거든요. 주식시장 괜찮고, 중국도 결국은 미국과의 관세, 무역 전쟁 하지만 2, 4분기에 조금 바운스 했어요. 그런가 하면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니콜라스 마두로가 권력을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너무너무 경제 제재 심하게 하고, 오일 팔아서 사는 나라인데 오일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게 하고, 이란도 마찬가지죠. 오일 팔아서 사는데 그 오일 못 팔게 하고, 오늘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한 것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을 비난했던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너무 많이 통과한다. 이란에서 기름 너무 많이 사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그 제재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GDP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실업률은 내려가고 있고, 중국도 지금 카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북한을 다녀오고, 시진핑이 북한을 다녀오니까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렇게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자체가 이슈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도 또 편지를 보내게 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정은이 좋은 거죠. 양쪽에 딱 그 카드를 갖고 있고, 내가 당신이 나에게 친하게 안 굴면 나는 여기 친구 있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친구에게 가볼까? 중국 친구, 미국 친구, 이렇게 되는 거고, 시진핑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며칠 전에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시사만평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최스를 두던가요? 이렇던데 장기는 아니니까 최스였겠죠. 딱 그 카드를, 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패에 노스 코리아라고 써있더군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대통령 맘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란에 대한 것도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만큼 제재를 꽉 조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이란에 대해서도 러시아라든가 유럽이 이미 미국 말 안 듣잖아요. 미국도 이란과의 핵 협상을 그냥 깨버릴 때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연합과 함께 협상한 것인데도 의논하지 않고 깨버렸으니까 우리도 어떡하느냐. 지정학상 위치에 따라서 이란에서도 좀 오일 좀 가지고 와야지 되고, 러시아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 가스도 가져가야 되고, 그래야 싸니까 이렇게 미국도 우리 말 안 들어주잖아 하고, 미국 말이 좀 무색해지고 하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의 제재가 끝까지 관통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되는 신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샌프란시스코의 도시의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사설을 실었거든요. 사실은 전자담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추세인지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 지금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LA 시의회와 마찬가지예요. 내일 최종적인 투표를 하는데 전자담배를 이 도시에서 성인에게까지 전부 금지시키겠다는 거죠. 그 원래의 원인은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이래저래 전자담배를 피니까 그렇다 하는 겁니다. 21살이면은 아이디 보여주면은 담배를 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청소년들이 실제 원래의 담배를, 연기 나는 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어서 8%인데, 최근 들어서 2017년부터 18년까지 10대가
뭐 적어도 뭐 지난 30일 동안에 전자담배를 피워봤다 하는 사람이 36%로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질병통제국에서 얘기를 한 거네요. 샌프란시스코는 그렇지 않네요. 지난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해봤다 하는 비율이 7%인데 어쨌든 전자담배가 실제의 담배보다 건강에 덜 나쁜가? 뭐 좋기야 하겠어요. 니코틴인데 어떤 폼이라도 다 니코틴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 젊은이들의 이 전자담배 피우는 것을 줄이게 한다고 도시에서 싹 이것을 없애버린다면 성인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무래도 그 실제 담배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해당이 되니까 전자담배는 조금 그것에선 덜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방 그 식품의약국 FDA가 어린이들에게도 그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그런 전자담배가 많은데 그것을 금지시키려는 규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단계까지는 안 온 거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기다리면서 이렇게 될 경우 성인이 다시 이게 안 되면 진짜 담배로 가는 작용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2년 전이었던가요? 담배 피우는 것을 18살에서 21살로 올린 뒤에 여러 가지가 많이 좋아지고 했던 것처럼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하자.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만 뭐 금지한다고 다 금지되는 게 아니고 그 옆 동네 가서 사면 되고 그럴 경우에 오히려 그 블랙 마켓이 성하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피지 못하도록 그 아이디를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 하는 게 LA타임즈의 사설이었습니다. 당이 다르다고 서로 다 무조건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지금 94세잖아요. 어제 뭐 당연히 수십 년 계속 해왔던 썬데이 스쿨에 가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하려다가 공습하지 않은 결정한 것은 정말 잘한 거다. 미국이 크리스천 국가 아니냐 하면서 전쟁광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했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